안녕하세요. 이스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억제책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앞다투어 자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찍어내고 이를 자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례 없이 물가가 상승하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5% 상승했고 4월에는 8.3%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4월 들어 전월보다 CPI가 소폭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당분간 물가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억제책 3가지를 내놓았는데요. 문제는 이 대책들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미 행정부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부양책을 연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백악관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만나서 인플레이션 억제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에게 나는 연방준비제도의 매우 중요한 작업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 계획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기본 입장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비공개 회동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행정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만남은 필요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의와 결정 그리고 통화 정책 계획을 그동안 모두 공개해 왔기 때문이죠. 회동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낸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나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는다고 했고,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급격하게 치솟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요동치는 세계 에너지 시장, 그리고 불안정한 공급망 등이 미국인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플레이션 억제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을 지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세 번째는 연방정부 적자 축소를 위해서 세법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중요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특히 역대 대통령들은 물가 상승기에 연준의 의사결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1일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나서 인플레이션 억제 대책을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2011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준 이사로 임명됐고 2018년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준 의장이 된 후 2021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다시 의장에 지명된 인물이죠. 파월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직후 미국의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와 주택저당 정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양적 완화 정책 축소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6.8%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반년 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8.4%로 오히려 급등하게 됩니다. 40년 만에 최고치죠. 파월 의장은 임금비 상승을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원인을 통화 정책과 금리 문제로 본 반면 파월 의장은 인건비와 임금 수준을 그 문제로 꼽은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세텐 교수는 정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고 돈을 필요 이상으로 푼 것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적인 그린 에너지 정책을 펴면서 석유 생산을 억제한 것도 반세기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는 경기 부양책을 남발해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연준에 떠넘기고 있고, 파월 의장은
임금 상승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차와 연준의 정책은 바이든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두 번째로 근로자의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치솟는 유가를 잡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급등의 원인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인 2월부터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치솟기 시작했죠. 반면에 전 행정부 시절에는 2%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 8.4%까지 치솟았죠. 이 점은 푸틴의 잘못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에너지 정책에 따른 석유 채굴 제한으로 인한 미국 에너지 정책 탓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고유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은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비축률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죠. 그렇다고 유가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좌파의 그린 에너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석유 채굴도 열심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석유를 미국 멕시코만 정유 지역으로 들여오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도 하지 않고 있어서 고유가 문제를 당분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바이든의 세 번째 계획은 세법에 대한 상식적인 개혁을 통해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연방 적자를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2년 동안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오히려 연방정부 적자를 크게 늘여놓았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2021년 말 28조 4,300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 1월 말에는 3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법을 상식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줄이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구체적인 조치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고 소득이 높은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사실 이는 경제 논리에도 어긋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조치들이죠. 미국은 누진제 세율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그만큼 세율도 높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도덕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높이면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외로 나간 자금과 기업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전 행정부 때처럼 감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조치도 목적 달성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세 가지 인플레이션 대응 계획은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